제발 그냥 음료를 주문하고 싶을 뿐이에요. 제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지만 손님, 그렇게 우기는 거 보니 첫 방문이신가 봐요. 여기선 좀 더 격해 맞는 주문을 해야 한다고요. 제가 가진 돈도 있고 딱히 문제될 만한 일도 없는 것 같은데 왜 이러시는 거죠? 문제가 있냐 없냐를 떠나서 우리 클럽 손님들은 대부분 고급 위스키나 특별 칵테일을 주문해요. 그런데 손님은 소주, 맞죠? 여기 수준에 안 맞는 주문은 곤란하단 말씀입니다. 소주면 안 되는 이유라도 있나요? 저는 축하 자리를 화려하게 만들기 위해 온 게 아니라 그냥 친구랑 조용히 대화나 나누고 싶어서요. 야, 글쎄요, 저희가 드리는 서비스를 모르는 분 같은데? 이곳은 유명 인사들도 많이 찾는 말 그대로 하이엔드 클럽이라고요. 손님이 괜히 분위기 망칠 수 있으니 다른 데 가서 마시는 게 어떨까 싶네요. 홀라는 화려한 조명과 음악에 가득 차 있었지만 시끄러운 사운드와는 달리 매서운 말다툼이 서서히 주위의 시선을 모으고 있었다. 근처 테이블에 있던 몇몇 손님들은 서로 귓속말을 주고받더니 누가 먼저랄 것 없이 상황을 힐끔거리며 지켜보기 시작했다. 야, 저 남자 목소리 떨리는 거 봤어? 저기 직원이 너무 심하게 구네. 뭔가 이상한데. 들어가자마자 음료 주문했다가 막힌 것 같아. 보통 이렇게까지 격한 반응은 안 나오는데 혹시 무슨 오해가 있는 거 아닐까? 뭔가 잘못된 게 틀림없어. 우리 그냥 보고만 있을 거야. 근데 저 남자도 꽤 단호해 보이는데? 이렇게 작게 웅성거리는 대화들이 섞여 들릴 즈음 한쪽 테이블에서는 더 조심스러운 목소리가 들렸다. 저는 이곳 단골인데 여기 직원들 평소에는 그렇게까지 거만하지 않았어요. 오늘 무슨 일이 있는 걸까? 그런데 저 남자 자세히 보니까 혹시 손흥민 닮지 않았어? 에이 설마 손흥민이면 벌써 난리 났겠지. 다들 알아보는데도 저렇게 모르는 척 대할 리가. 아니 근데 진짜 많이 닮았다. 조명 아래서 서 있던 남자가 잠시 고개를 숙이자 그의 얼굴이 밝은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다. 축구팬이라면 모를 리 없는 친숙한 얼굴이었다. 이 목소리와 표정. 분명. 손흥민, 바로 그 사람이었다. 그런데 직원들은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오히려 그를 하찮게 대하고 있었다. 손님, 계속 버티시면 보안팀 부를 수밖에 없어요. 저희는 고급 서비스를 지키는 게 우선이니까요. 잠깐만요. 저 그냥 편하게 소주 한 병. 아니, 단품 판매도 어렵다면 칵테일도 괜찮아요. 혼자 마실 건 아니고 일행이 오기로 했습니다. 아하, 일행이 온다고 해도 여기선 제대로 차려입고 VIP 테이블 예약 정도는 해야죠. 아무나 막 들어오는 곳이 아니라니까요. 주변에 서 있던 다른 스태프가 비꼬듯 웃으며 말을 거들자 상황은 더 심각해졌다. 아, 알겠습, 제가. 음, 사실 저는 여기가 어떤 분위기인지 정확히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도 적당히 여유롭게 마실 곳이 필요했을 뿐인데. 손님, 여긴 여유로움하고는 거리가 좀 있죠. 프라이빗과 고급스러움으로 승부 보는 곳이니까요. 굳이 이렇게 계실 필요 없잖아요. 손흥민이 가볍게 숨을 고르고 주변을 둘러보았다. 이미 꽤 많은 시선이 자신에게 쏠리고 있음을 느꼈다. 애초에 머리를 모자로 가리고 들어온 것도 과한 관심을 피하기 위해서였는데 결국 더 큰 사건이 되어버린 상황이었다. 제가 뭔가 큰 실례라도 저지른 거면 사과드리겠습. 다만 음료 주문 하나 때문에 이렇게 쫓아내는 건 너무하지 않나요? 뭔가 이상해요. 옆 테이블에서 한 여성이 친구에게 조용히 속삭였다. 저 남자 자세히 보니까 정말 손흥민 선수 같아. 그런데 직원이 몰라보다가 저렇게 무례하게 대하다니. 그럼 네가 말해줘봐. 혹시 정말 손흥민이면 직원이 태도를 바꿀지도 몰라. 그게 참 남의 일에 함부로 끼어드는 것도 이상하잖아. 두 사람 사이에 미묘한 대화가 이어지는 사이 다른 테이블에서도 말들이 터져 나왔다. 아니, 그 정도 주문이면 그냥 해주면 되지. 무슨 클럽이 음료 종류를 차별하나? 이 클럽이 고급인 건 알지만 너무 과해. 난 오늘 초대받아서 왔는데 이렇게까지 까다로운지는 몰랐어. 그러나 정작 당사자인 손흥민과 직원을 제외하면 모두가 쉬이 나서지 못하고 우물쭈물했다. 계속 시간 끌면 안 되니까. 손님, 저희가 지금 멀쩡히 영업하는 중에 이러시면 곤란해요. 다른 손님들도 저 사람 때문에 불편해 하는 것 같고 그냥 주문한 음료 갖다 주실 수 없나요?
제가 조금 전에 이미 계산도 하겠다고 했잖아요. 팁도 드리겠다고 했고요. 지금은 부담 안 드리려고 최대한 조용히 숨어서 마시려던 거예요. 만약 이 클럽 이미지랑 맞지 않는다 해도 최소한 주문은 할 권리가 있지 않나요? 그 권리라는 게 여긴 특별한 멤버십이나 초대권 없이는 입장도 어려운 곳이에요. 그런데 손님이 얼결에 들어오셨다고 하니 저희는 불편할 수밖에요. 상류층과 VIP만 오는 곳이라서요. 말씀을 들어보면 저도 멤버십이 없으니 애초에 들어올 수 없었겠네요. 그렇다면 입구에서 거절을 하셨으면 될 텐데. 벌써 들어와서 테이블까지 앉았고 음료 메뉴를 고르려 했는데 이런 모욕적인 말을 들어야 한다는 게 이해가 안 갑니다. 크게 보셨나 본데 저희는 사람을 봤을 때 딱 고급스럽지 않으면 그냥 빠르게 나가달라는 편이 더 편하거든요. 그 순간 옆에 있던 다른 직원이 다급히 다가왔다 뭔가를 말하려는 듯 했지만 이미 이 상황을 몰아가던 직원이 손흥민에게 계속 피아냥거리며 말을 이어가고 있었다. 무슨 문제세요? 새로운 직원이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문제는요, 이분이 소주 같은 일반 술을 주문하겠다는 거야. 우리 클럽에서 이런 거 들어본 적 있어? 난 처음 봐. 분위기 흐릴까봐 걱정스럽지 않아? 음, 그런데 혹시 이분, 새로운 직원이 고개를 갸웃하더니 옆자리에서 계속 지켜보던 손님들의 수군거림을 흘려 들은 듯 손흥민의 얼굴을 제대로 본 뒤 깜짝 놀라는 눈치였다. 설마 이분, 응? 뭐야, 또 왜 그래? 괜히 헛소리 하지 말고 가서 다른 테이블 정리나 해. 그러나 손흥민은 여전히 정체를 밝히지 않고 단지 억울함만 드러내고 있었다. 저기, 제가 괜한 말일 수도 있는데요. 옆자리에 한 남성이 용기를 냈다. 직원분, 혹시 저분이 유명한 축구선수 손흥민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뭐라고요? 아니, 손흥민이 여기 왜 와요? 설마요. 그러니까 지금, 혹시나 해서요. 얼굴 보면 다들 알아보던데 직원분이 몰라보신 것 같아서. 그 정도로 유명한 분이니 음료 주문이 어떻든 대우는 조금 다르게. 그래요? 정말 손흥민이면 제가 몰라봤네요. 그런데 뭐 손흥민이어도 규정은 규정이죠. 우리 클럽 분위기는 VIP로서 명성에 걸맞게 움직여야 하니까요. 소주 같은 값싼 술을 마시는 건 솔직히 요즘 학생 술집에서도 흔하잖아요. 이 말에 주위가 다시 웅성거렸다. 어떤 사람들은 진짜 저 직원 정신 나갔나 하는 표정으로 비웃기도 하고 또 어떤 이들은 이제 곧 난리가 나겠구나 하는 기대 어린 긴장감으로 테이블을 떠나지 못했다. 직원분, 손흥민이 부드러운 목소리로 다시 입을 열었다. 이 클럽에 대해 잘 몰랐던 건 제 불찰입니? 그렇다면 적정한 절차에 따라 나오면 되는 거겠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소주 주문이 하찮게 취급되어야 한다고 보진 않아요. 어떤 음료든 주문하는 사람의 취향과 사정이 있을 텐데 그걸 무시하는 건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듣기 좋게 말씀하시네요. 근데 여긴 그런 감성팔이 하는 곳이 아니라 최고급이라는 키워드에 걸맞은 음료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거든요. 손님이 축구 선수인지 어쩐지는 내 알 바 아니라서요. 이분이 정말 손흥민 맞는 것 같아요, 직원분. 이러다가 큰일 나는 거 아닙니까? 또 다른 사람이 조용히 말을 걸었지만 이미 대화는 통하지 않는 분위기였다. 음악이 잠시 끊기고 조명도 약간 어둑해지는 짧은 순간 주변 손님들의 시선이 온통 손흥민에게 집중되었다. 누군가 휴대전화 카메라로 상황을 찍기 시작했고 낮은 목소리로 이거 SNS에 올려야 하는 거 아니야? 하는 말도 오갔다. 저 괜찮으시다면 다른 곳으로 이동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번에야말로 그나마 사려 깊은 직원이 조심스레 제안했다. 여기서는 아무래도 BP 기준에 맞지 않는 주문이 문제가 될 것 같아서요. 아니 그런데 그게 무슨 말인지 저는 아직도 이해가 안 됩니다. 손흥민은 심각한 표정으로 답했다. VIP 기준에 가격이 비싸야 한다는 내용이 있나요? 아니면 이곳 문화에 어울리는 음료만 골라야 한다는 불문율이라도 있는 건지요? 불문율이라기보단 저희가 고급 브랜드 이미지를 고수하려고 해요. 손님이 어떤 분인지 몰라도 여기서는 칵테일 하나도 최소 몇만 원대부터 시작하는 게 보통이거든요. 소주 한 병은. 글쎄요, 저희 가격표에도 없어서 문제입니다.
괜찮습 그럼 칵테일로 주세 몇만 원이어도 상관없습 단. 제 요구는 하나임니 어떤 음료든 주문할 권리는 누구에게나 있고 그걸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에요. 그런 문화가 바뀌었으면 해서요. 아유 고집 세시네요. 좋아요. 칵테일로 가져다 드릴게요. 대신 소주는 절대 안 됩니. 규정상도 그렇고 이미지도 그렇고. 감사합니. 제 친구가 도착하면 함께 마실 테니 작은 테이블이라도 괜찮습. 그리고 팁은 제가 조금 드리겠습. 오늘 생일을 맞은 친구도 있고 여러모로 감사 표시로 말이죠. 이 말을 들은 옆에 직원들이 미묘한 표정을 지었다. 그중 몇은 살짝 비웃음을 흘리며 속삭였다. 손흥민이 진짜라면 팁도 후하게 줄 텐데. 근데 소주부터 찾는 거 보면 좀 이상하지 않아? 또 다른 스태프가 대답했다. 그러게 말이야. 진짜 손흥민이면 샴페인 몇 병을 막 터트리는 게 보통이지. 소주 찾는 게 말이 돼? 아마 닮은 사람이겠지. 이들의 대화를 들은 한 여성 손님이 답답하다는 듯이 혼잣말을 했다. 축구 선수가 어떻게 놀고 싶든 그건 자유지. 게다가 손흥민 선수는 원래도 워낙 겸손하기로 유명한데 그러자 그녀의 친구가 작게 맞장구 쳤다. 그러니까 명품 둘러싸고 폼 잡는 스타일이 아니란 말이야. 우리가 경기에서 봤을 때도 소탈했는데 그게 뭐가 이상해? 한편 손흥민은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면서도 직원과의 대치를 이어가고 있었다. 조습, 그럼 칵테일 부탁드릴게요. 일단 이 클럽 규칙이 그렇다면 저도 더 말하지 않겠습 대신 주문을 대하는 태도나 말투는 조금 정중했으면 합니. 저뿐만 아니라 다른 손님들에게도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어요. 손님 말씀대로 하면 되죠. 그럼 테이블 번호랑 호명해 드릴 테니까 잠시만 앉아 계세요. 직원이 돌아서자 주변 사람들은 일제히 숨을 내쉬었다. 곧 잠시 후 음악이 다시 경쾌하게 흐르기 시작했고 사람들은 조금씩 대화를 재개했다. 하지만 여전히 곳곳에서 손흥민을 힐끔거리며 수군거리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이제 좀 괜찮으세요? 많이 당황하신 것 같던데? 한 중년 남성이 다가와 조심스레 물었다. 네, 괜찮습 감사합니 그냥. 조금 놀랐어요. 내가 원래 이런 곳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죠. 그래도 힘내세요 혹시 정말 손흥민 선수라면 나중에 라운지 쪽이나 다른 프라이빗 존으로 안내받을 수도 있을 거예요. 사실 그렇게 호화로운 걸 바라지는 않아요. 그냥 편하게 마시고 싶었을 뿐이라서요. 그러시겠죠. 여긴 워낙 잔뜩 꾸며진 장소고 사람들도 대부분 허세가 좀 있거든요. 아무튼 너무 마음 쓰지 마세. 조금 있다가 친구분이 오시면 잘 즐기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대화가 잠시 잦아드는 사이 문득 입구 쪽이 시끌벅적해졌다. 새로운 일행이 도착한 듯 보였고 알고 보니 손흥민의 친한 지인들이었다. 형 여기 있었구나. 우린 입구에서 막 초대장 없으면 못 들어간다고 해서 뒤늦게 겨우 통과했어. 너희도 고생했구나. 미안해. 내가 먼저 들어와 있으라 해서. 근데 형, 표정이 왜 이렇게 안 좋아? 무슨 일 있었어? 조금 문제가 있었어. 간단히 말하면 내가 소주를 주문했다는 이유로 여기가 고급 클럽이라고 무시당한 거지. 에이, 말도 안 돼. 형이 누군데? 아니, 그건 둘째 치고 손님 대접이 너무하네. 바로 그때 아까 그 직원이 칵테일 두 잔을 들고 굳은 표정으로 나타났다. 손님, 주문하신 칵테일입니? 바질 마티니 두 잔. 일단 준비해 왔습. 그리고 저희 메뉴엔 소주가 없으니 이걸로 대신 드시는 게 어떨지요? 네, 감사합니다. 손흥민은 낮은 목소리로 짧게 대답했다. 친구들이 옆에서 뭔가 불만을 표현하려고 했으나 손흥민이 손짓으로 조용히 만류했다. 괜찮아. 이미 시켰으니 그냥 마시자. 오늘은 내 생일이잖아. 이게 어떤 칵테일인지 잘 모르겠지만 일단 기분 좋게 마시고 나가자. 말은 그렇게 하지만 형 뭔가 속상해 보이는데. 그래도 뭐 여기가 원래 이런 곳이라니 어쩌겠어. 하긴 내가 소주를 찾았던 게 좀 의외였나 보지. 근데 직원 태도가 너무 무례했지. 그 순간 지나가던 또 다른 손님 한 명이 다가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실례합니 저는 근처 테이블에 있던 사람인데 혹시 선수 맞으시죠? 제가 경기 때마다 응원하는데 말씀하시면 제가 이 영상을 SNS에 올려서 항의할 수도 있어요. 클럽이 너무 예의가 없으니까.
손흥민은 잠시 고민하다가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괜찮습. 지금 당장은 큰 소란을 일으키고 싶지 않아서요. 그래도 감사해요. 팬분이신가 봐요. 네, 저도 사실 충격받았어요. 어떻게 선수님을 이렇게 대할 수가 있는지. 누구든지 유명인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대하는 건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 팬이라고 해주셔서 고맙습하지만 일단은 그냥 괜찮습니다. 그리 길지 않은 대답이었지만 그의 말투에는 분명한 진심과 배려가 담겨 있었다. 마침 직원들이 다시 분주히 돌아다니는 통에 잠깐의 소동이 지나가고 모두 자리에 앉았다. 그러나 곧 매니저로 보이는 사람이 다가와서는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손님, 여기서 더 오래 계실 겁니까? 제가 확인해 보니 초대 리스트에도 없고 멤버십도 없더군요. 지금 이곳에 계시는 분들은 대부분 VIP 멤버십이나 귀빈 초대 손님들이에요. 손흥민 친구가 발끈했다. 아니, 우리는 돈 내고 음료 마시고 있는데 뭐가 문제죠? 문제라면 저희가 원치 않는 이미지를 만들고 싶지 않다는 겁니. 벌써부터 주변 손님들이 이상하게 쳐다보시거든요. 유명하신 분이라고 하니 왜 이런 음료를 고집하시나 하는 말도 있고요. 그리고 리스트에도 없으시니 클럽 전체가 통제되지 않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불안합니다. 통제라니, 우리 그냥 조용히 한잔하고 갈 생각이었는데요. 손흥민이 한숨을 내쉬었다. 알겠습, 곧 자리를 뜨겠습. 그 전에 여기 직원분들이 저희에게 보였던 태도에 대해선 제가 좀 할 말이 있습니다. 매니저는 약간 비웃는 표정으로 물었다. 어떤 말씀이시죠? 이 클럽의 이미지가 중요하다는 점 이해합니. 그런데 어떤 손님이든 음료 한 잔 마실 자유나 자신만의 스타일대로 즐길 권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거기에 대해 조롱 섞인 태도로 대한다면 이곳의 고급 이미지도 결국 무너지는 것 아닐까요? 하지만 저희 고객층은 그저 그런 음료를 원하지 않습. 그리고 소주 같은 건 어디 길거리 포장마차에서도 마실 수 있지 않나요? 손흥민은 차분하게 대답했다. 네, 맞아요. 길거리 포장마차에도 소주가 있고 거기는 아주 편안한 분위기죠. 그래서 저는 거기가 더 편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근데 문제는 음료의 종류가 아니라 대하는 태도 아닐까요? 이곳이 아무리 고급이라고 해도 기본적인 존중이 빠져 있다면 그게 고급인가 싶습니다. 한순간 주인은 숨죽은 듯 조용해졌다. 매니저는 살짝 당황한 기색으로 제가 무례했다면 사과드리죠. 다만 규정상 저희 클럽 분위기에 맞지 않는 주문이나 행동은 저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만 답했다. 그러시군요. 알겠습. 그럼 우리 일행은 이 칵테일만 마시고 나가겠습. 다 마셨으니 계산서 가져다 주시겠어요? 손흥민이 자리에서 일어나려 하자 매니저가 서둘러 작은 전자 태블릿을 꺼내 들었다. 칵테일 2잔, 각 8만 원씩, 그리고 자모메테이트 추가 요금 포함해서 총 20만 원 정도 나오네요. 네, 결제하겠습니다. 손흥민은 카드를 건네면서 덤덤히 계속 말을 이었다. 여기에 팁으로 30만 원 얹겠습. 그리고 이건 꼭 적어두세. 모든 주문은 존중받을 자격이 있다고요. 매니저와 직원들은 당혹감에 휩싸여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팁이 30만 원이라고요? 네. 아까부터 당신들이 제 음료 주문을 웃어 넘겼지만 결국 음료 제공은 하셨고 저도 이 정도 고급 서비스를 받았다고 생각하겠습. 다만 다음부터는 어떤 음료든 어떤 손님이든 적당한 예의를 가져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말을 들은 주변 손님들이 술렁였다. 저기 보세요. 저 사람이 결국 팁을 30만 원이나 준대. 그리고 저런 말을 하네. 너무 멋있다. 진짜 통 크다. 완전 반전이네. 그러나 매니저는 여전히 미간을 찌푸리며 신용카드를 처리하고 있었다. 결제 단말기에 영수증이 출력되자 손흥민이 사인한 뒤 깔끔히 내밀었다. 감사합니. 저희 나감니 실례했어요. 이쯤 되자 아까 비아냥거리던 직원들도 달라진 태도를 보이기 시작했다. 손님 잠시만요. 아까 혹시 정말 손흥민 선수 맞으세요? 제가 잘 몰라 보여서 실례를 한 것 같은데. 에란도 마스트미지. 네, 맞습하지만 유명인이라서 특별 대우를 바란 건 아니에요. 다만 모든 손님의 주문과 취향은 존중받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저를 포함해서요. 그
그렇죠. 저희가 조금 예민했나 봅니. 사실 오늘 행사가 있어서 VIP들로 꽉 차 있는데 규정이 워낙 빡빡해서 죄송합니다. 주변에선 플래시가 터지듯 휴대전화 카메라가 여기저기서 번쩍이기 시작했다. 소문이 순간적으로 퍼졌고 여러 사람이 손흥민의 사진을 찍으며 환호했다. 그러나 그는 대수롭지 않게 웃으며 고개를 살짝 숙이고 친구들과 함께 클럽을 빠져나가려 했다. 그때 한 중년 여성 손님이 다가왔다. 선수님 저기. 저는 그냥 손님이지만 직원분들이 너무나 무례했던 것 같아요. 아무리 규정이 있다 해도 품격은 말과 태도에서 나오는 법이잖아요. 손흥민은 고개를 끄덕였다. 맞습 저도 그래서 이렇게 말하게 됐습. 사실 오늘은 특별히 술을 마시고 싶다기보다 친구 생일을 조용히 축하해주고 싶었거든요. 여성이 안타까운 눈길로 바라봤다. 이렇게 불편한 경험을 하시다니 저도 마음이 안 좋네요. 그래도 마지막에 주신 말씀 직원분들이나 매니저님도 새기고 변화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도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 그렇게 손흥민과 그의 일행이 밖으로 나가려는 순간 다시 매니저가 달려왔다. 뒤늦게 사태 파악을 한 듯했다. 선수님, 잠깐만요. 조금 전 직원에게서 보고를 받고 보니 저희가 정말 큰 실례를 범했다는 걸 알았습. 혹시 시간이 되신다면 저희 별도의 VIP 라운지에서라도 한 잔 더 하시면서 이야기를 나누실 수 있을까요? 손흥민은 미소 지으며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요. 이미 결제도 마쳤고 저희는 다른 곳으로 이동하겠습. 오늘 밤은 더 편안한 곳에서 친구와 시간을 보내고 싶어서요. 그래도 제 팁은 직원분들끼리 나눠주시고 앞으로 손님들 대할 때 말 한마디라도 신중을 기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 말에 매니저는 눈을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응시했다. 정말 죄송합니. 제가 잘못 판단했습. 누군지 알아보지도 않고 우리 규정만 고집했어요. 손님이 어떤 술을 주문하시든 그건 손님의 권리라는 말씀이 맞습니다. 사람마다 즐기는 방법이 다를 테니 그 부분만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 그리고 만약 또 누군가가 소주를 시킨다면 그 사람에게도 이런 식으로 대하진 맛의 권위나 이미지보다 서로에 대한 존중이 훨씬 가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명심하겠습. 다시 한번 죄송합니. 그리고 팁도 감사히 전달하겠습니다. 이쯤에서 사람들은 박수를 치거나 낮게 환호하는 분위기가 형성됐다. 어떤 이들은 실제로 영상 촬영을 멈추고 손흥민을 향해 진짜 멋있는 분이시다. 역시 클래스가 다르다 등의 말을 건넸다. 직원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한껏 숙여진 자세를 취하고 있었다. 밖으로 나가서야 손흥민은 모자를 벗고 친구들과 가볍게 웃었다. 역시 잘못 들어온 것 같기도 하고 그래도 마지막에 변화를 조금이라도 만들었으니 다행일까? 형 대단해. 나 같았으면 그냥 싸우고 나왔을 텐데 형은 그래도 존중과 예의를 지키면서 말하더라. 어차피 우리도 화내서 얻을 게 없잖아. 특히 내가 괜히 흥분하면 또 유명인이 권위 내세운다 하는 말 들을 수도 있고 무엇보다 다음에 진짜 소주를 주문하는 누군가를 위해서라도 저렇게 말해두고 싶었어. 맞아. 그리고 팁 30만 원이라니. 솔직히 놀랐다. 차별당한 주제에 팁을 더 얹어서 준다니. 내가 좋아서 그런 건 아니야. 하지만 그 사람들도 알겠지. 싸구려 술 주문하는 사람이 사실은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일 수도 있다는 거. 그리고 돈 문제가 아니라 단지 취향의 차이일 수도 있다는 거. 역시 형은 멋있다니까. 그렇게 가볍게 웃고 나서 친구들은 다른 장소로 이동하기 위해 택시를 잡았다. 그러나 잠시 후 구석에서 뭔가 낯선 움직임을 발견하고 손흥민이 걸음을 멈췄다. 저기, 혹시 저를 기다리고 있나요? 그가 조심스레 물었다. 어둠 속에서 한 여성이 조심스럽게 나왔다. 조금 전에 옆 테이블에서 웅성거리던 사람 같았다. 아, 죄송해요. 갑자기 이렇게 나타나서 저희가 그 상황을 다 지켜봤는데 사실 이런 일이 처음이 아니에요. 저 클럽 스태프들이 너무 프리미엄이라는 말로 사람 차별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셨군요. 괜찮으세요? 아니요, 실은 저도 한번 당한 적이 있어요. 덜 꾸몄다고 입구에서 막 차별받고 남자친구가 같이 오지 않았으면 들어오지도 못했을 거예요. 근데 오늘 선수님께서 아주 멋지게 말씀해 주셔서 대리만족했달까요? 제가 한 말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다면 다행이네요. 네, 정말 힘이 됐어요. 사실 저희도 SNS에 올리려고 영상을 찍었는데 혹시 상관없으신가요?
손흥민은 잠시 생각한 뒤 부드럽게 대답했다. 괜찮긴 한데 너무 과도한 논란이 되지 않았으면 해요. 그저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손님마다 취향이 있고 그걸 인정해 주자는 거예요. 저 개인적인 피해 보상이나 이런 문제는 아닙니다. 네, 알겠습. 나중에 제가 올릴 때도 신중하게 올릴게요. 그 여성이 물러나자 친구들이 다시 물었다. 형, 정말 이렇게 대처해도 괜찮아? 괜히 논란이 더 커지면 곤란해지는 거 아니야? 이미 이 정도면 언론에 퍼질 텐데 뭐. 괜찮아. 어차피 내가 알리고 싶은 메시지는 하나야. 모든 주문과 사람에 대한 존중이 필요하다. 나는 그걸 줄곧 생각해 왔고 오늘 다시금 확인한 것뿐이야. 그래도 멋있네, 형. 진짜 이렇게 행동하는 사람 많지 않아. 뭐, 명색이 스타라면 더 가오? 잡는 게 보통이잖아. 나는 가오보다 그냥 편하게 즐기고 싶은 쪽이 더 좋아. 오늘 일은 조금 속상했지만 그래도 우리가 말할 기회가 생긴 거니까 잘 된 거지. 자, 이제 정말 이동하자. 그들은 한적한 포장마차 거리로 자리를 옮겼고 간판 불빛이 번쩍이는 곳으로 조용히 들어갔다. 여기선 소주가 기본이고 값싼 안주도 마음껏 시킬 수 있었다. 몇몇은 놀라 눈이 커졌지만 곧바로 그를 환영하며 자리를 안내했다. 여기 자리가 있으니까 편하게 앉으세요. 뭐 드실 거예요? 소주 하나랑 안주는 파전이랑 떡볶이 부탁드려요. 그리고 오늘 생일인 친구가 있으니 생일 축하한다고도 좀. 우와, 오늘 생일이세요? 축하드립니다. 근데 제가 어디서 본 분 같은데. 점원은 잠시 손흥민을 살펴보더니 이내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별다른 말을 하진 않았다. 그저 반가운 표정으로 미소를 지었다. 손흥민은 편안하게 웃으며 고개를 숙였다. 잘 부탁드리겠습. 여기 분위기 참 좋네요. 네, 맛있게 드세. 불편한 점 있으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포장마차 특유의 정겨운 분위기와 자유로운 공기가 방금 전 화려하지만 딱딱했던 클럽과는 정반대의 느낌을 주었다. 모임은 훨씬 즐겁고 여유롭게 흘러갔다. 역시 여기 좋다. 가격도 착하고 분위기도 편하고. 형. 근데 생각해보면 참 아이러니해. 저기 클럽 사람들은 소주 주문했다고 형을 무시했지만 사실 형은 돈이 없어서 소주를 마시는 게 아니잖아. 그렇지. 내가 좋아해서 마시는 거지. 꼭 돈 문제랑 연결짓지 않았으면 좋겠어. 모두가 작은 웃음을 지으며 잔을 부딪혔다. 조금 전까지의 불쾌했던 기억이 어느새 희미해졌다. 밤하늘 아래. 새어나오는 찬 공기와 함께 그들은 음료를 즐기며 소소한 대화를 나누었다. 형, 아까 클럽에서 왜 굳이 팁을 준 거야? 불쾌한 상황이었을 텐데. 그게 내가 줄 수 있는 메시지였다고 생각해. 내가 돈이 없어서 소주를 시키는 게 아니라 단지 취향의 차이일 뿐이다. 그리고 상대를 존중해주면 나도 너희를 존중한다는 의미였어. 멋있네. 그 직원들이 과연 이해했을까? 글쎄, 당장 크게 바뀌진 않아도 언젠간 깨달을지도. 적어도 내가 말해두고 팁까지 주고 갔으니 자기들도 이게 무슨 의미지? 하고 생각은 해볼 거야. 나도 형 같은 사람이 되고 싶다. 그 여유와 소신이 부럽다, 진짜. 나도 여유 있는 건 아니야. 사실 속으로 화나서 가슴이 쿵쾅거렸어. 하지만 괜히 소리 질러 봤자 문제는 해결 안 되고 또 내 이미지가 이상하게 비칠 수도 있잖아. 내가 하고 싶은 건 상대를 완전히 쓰러뜨리는 게 아니라 서로를 존중하는 문화를 만들자는 거니까. 아, 정말. 생일인데 내가 더 큰 선물을 받은 기분이야. 형이 해주는 이런 이야기가. 하하, 괜찮아. 진짜로 축하해. 자, 다시 한번 건배하자. 그렇게 밝은 목소리로 친구들과 건배하는 순간 포장마차 사장님이 조용히 다가와서 종이 접시를 식탁 위에 올렸다. 이거 서비스입니 계란말이 해드렸어요. 지금 막 만들어서 따끈해요. 아, 감사합니. 여기 언제 한번 와보고 싶었는데 이렇게 좋은 서비스를 주시니 몸둘 바를 모르겠네요. 손님이 편히 드시는 게 저희도 기쁜 일이죠. 즐겁게 드세요. 그 순간 누군가가 조용히 휴대전화 화면을 보여주며 말했다. 형 이거 봐. 벌써 SNS에 사진 돌아다니기 시작했어. 손흥민 고급 클럽에서 소주 주문했다가 무시당함. 이런 식으로 글 올라오네. 아이고,
손흥민은 이 말을 짚었다. 곧 기사도 나겠지. 어차피 우린 이렇게 즐거우니까 괜찮아. 그리고 사람들은 알 거야. 형이 소주를 좋아한다는 것. 그리고 클럽의 태도에 대해 형이 한 말. 충분히 공감하는 사람 많을 거라고. 그러면 다행이고. 그래도 너무 시끄럽지 않았으면 좋겠다. 잘 마무리됐으면 해. 그날 밤 포장마차는 한참 동안 이어진 이야기와 웃음으로 가득 찼다. 손흥민과 친구들은 새벽녘까지 즐거운 시간을 보냈고 불필요한 허세 없이 순수한 축하와 대화가 오갔다. 그렇게 분위기는 평온했지만 동시에 그의 메시지가 조금씩 확산되고 있다는 것을 다들 느끼고 있었다. 며칠 후 예상대로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와 기사에서 이 사건이 화제가 되었다. 손흥민 클럽에서 소주 무시 당하다. 고급 클럽의 VIP 차별? 같은 자극적인 제목들이 넘쳐났지만 정작 손흥민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다만 그는 자신의 공식 SNS 계정에 짧은 글을 올렸다. 누구나 자신이 원하는 걸 즐길 권리가 있다고 미습 어떠한 주문도 어떠한 선택도 하찮게 보지 않았으면 좋겠습. 그리고 저를 포함해 모든 분들이 서로를 존중하며 즐길 수 있는 문화가 만들어지길 바랍니다. 그 글은 순식간에 공유되고 수많은 댓글이 달렸다. 역시 손흥민 늘 겸손하고 배려심 있는 모습 멋있어요. 소주를 시킨 게 뭐 어때서? 난 충분히 이해함. 고급 클럽이면 다냐? 돈 있고 없고를 떠나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중요한 거지. 손흥민 선수가 굳이 욕 안 하고 점잖게 말한 거 대단하다. 한편 문제의 클럽은 여론의 압박을 느끼고 공식 사과문과 함께 내부 직원 교육을 강화하겠다는 발표를 내놓았다. 그들은 홈페이지에 모든 손님의 선택을 존중하고 어떤 음료를 주문하든 편견 없이 응대하겠습. 이번 일을 계기로 서비스와 태도를 재정비하겠습니다. 라는 글을 게재했다. 일부 사람들은 이를 늦은 사과라고 비판했지만 또 다른 사람들은 그래도 변화하려는 시도가 좋다며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다. 그리고 며칠 뒤 클럽 매니저와 직원들이 직접 인터뷰에 나서 손흥민 선수께 정말 죄송하다. 그리고 그분께서 주신 팁은 직원 전원이 나누어 받았으며 그 의미를 깊이 새기고 있다고 전했다. 그들의 인터뷰 중 한 장면이 온라인에 퍼졌다. 초기엔 저희가 고급에만 집착했지. 실제로 고객의 취향과 존중은 뒷전이었던 게 사실입니? 이번 계기로 정말 많은 걸 깨달았고 앞으로 더욱 열린 태도로 손님들을 맞이하겠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말씀 중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음료가 어떤 종류든 주문하는 사람 자체를 존중해야 한다였습. 이건 저희가 죽을 때까지 새겨야 할 교훈인 것 같습니다. 이 인터뷰가 나간 뒤 수많은 네티즌이 공감과 지지를 보냈다. 그리고 손흥민도 이를 전해 듣고 조용히 미소 지었다고 한다. 어느 날 그 클럽 직원 중 한 명이 용기를 내어 손흥민 측에 메일을 보냈다. 길지는 않았지만 진정성이 느껴지는 내용이었다. 손 선수님, 안녕하세요. 저는 그날 소주 주문을 비웃었던 직원 중 한 명입니. 지금 생각하면 왜 그렇게 오만했는지 부끄럽습. 클럽의 이미지에만 사로잡혀서 정작 사람을 보는 시선은 잃고 있었네요. 그날 선수님의 말씀과 팁은 제게 큰 반성의 계기가 됐습. 정말 죄송합니. 앞으로 더 나은 사람이 되겠습니다. 손흥민은 짧은 답장을 보냈다. 괜찮습. 누구나 실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 저 역시 부족한 점이 많지만 서로를 존중한다면 언제든 배울 기회가 생기죠. 앞으로 더 좋은 모습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는 그가 늘 말하던 대로 부드럽게 마음의 문을 열어둔 채 다시 경기와 일상에 집중했다. 며칠 후 클럽 측은 공식적으로 모든 메뉴와 음료에 대해 차별하지 않겠다는 새로운 방침을 발표했다. VIP 전용 와인이나 샴페인뿐 아니라 일반 맥주나 소주, 칵테일 등 다양한 선택지를 마련해두고 손님이 원하는 대로 주문할 수 있게 바꾼 것이다. 그리고 가격표도 투명하게 공개하며 고급은 가격이 아니라 서비스와 존중에서 나온다는 걸 보여주겠다고 선언했다. 드디어 바뀌었네. 언젠가 그곳에서 차별을 경험했던 한 고객이 이 소식을 접하고 웃으며 말했다. 이게 손흥민 파워인가? 대단하긴 하다. 아니, 손흥민 선수가 아니었어도 언젠간 고쳐야 할 문제였지.
다행히 많은 사람들이 관심 갖고 클럽도 변화할 수밖에 없었던 거고. 그렇듯 이제 그 클럽은 이전과는 다른 분위기가 되어 가고 있었다. 물론 완벽하게 바뀌었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음료 선택으로 사람을 차별하는 어리석음은 사라진 듯 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직원들의 태도가 한층 부드러워지고 손님에게 다가갈 때 어떤 주문이든 존중하겠습니다라는 말을 붙이기 시작했다는 후문이다. 한편 손흥민은 평소처럼 축구 연습에 전념하면서도 틈틈이 자신을 찾아온 팬들에게 이 사건을 언급하기도 했다. 제가 특별히 무슨 큰 일을 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다만. 옳지 않은 걸 보고 그냥 지나칠 수 없었을 뿐이죠. 어떤 사람이 어떤 음료를 마시든 그 선택은 존중되어야 한다고? 미습 사실 그렇게 어려운 일도 아니잖아요? 그를 만난 팬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박수를 쳤다. 그리고 많은 이들은 그에게서 타인을 존중하는 일의 중요성을 배우게 되었다. 손 선수님, 혹시 앞으로도 비슷한 상황이 생기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한 기자가 물었을 때 그는 잠시 생각하다가 환하게 웃으며 답했다. 똑같이 말하겠죠. 음료 종류로 사람을 평가하지 말자. 서로를 존중하는 게 진짜 멋있는 거다. 그리고 제 일이 끝나면 소주든 칵테일이든 맛있게 마시고 갈 겁니다. 그 말에 주변이 즐거운 웃음으로 물들었다. 기자 또한 고개를 숙이며 미소 지었고 카메라 셔터 소리가 연달아 터졌다. 결국 이 사건은 클럽의 사과와 변화 선언, 대중의 관심과 지지, 그리고 손흥민의 일관된 겸손과 메시지로 잔잔하게 마무리되었다. 다만 그 영향은 꽤나 컸다. 다른 일부 고급 라운지나 바에서도 음료 차별 관련한 내부 점검을 시작했고 어떤 곳은 소주와 일반 맥주를 새롭게 추가하기도 했다. 결국 중요한 건 가격이 아니라 태도라는 거지.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며 손흥민 이야기를 종종 꺼내곤 했다. 유명해도 겸손하고 어떤 편견도 없이 사람을 대하는 모습이 진짜 고급스럽다. 이런 평가가 자주 따라붙었다. 그날 사건의 주인공이었던 직원을 포함해 여러 관계자들이 뒤늦게나마 사과의 뜻을 밝히고 변화의 노력을 해나가자 손흥민은 공개적으로 혹은 개인적 메시지를 통해 감사하다. 누구나 실수할 수 있지만 그걸 고쳐나가는 과정이 중요하다는 말을 전했다. 그 역시 평소 철저한 자기 관리와 겸손한 태도로 널리 사랑받는 선수였기에 사람들은 그의 말을 더욱 신뢰했다. 시간이 조금 더 흐른 뒤 그 문제의 클럽 매니저가 작은 모임에 초대받아 손흥민과 다시 대면할 기회가 생겼다. 이번에는 축구 관련 후원 행사 자리였고 클럽 매니저는 브랜드 후원사 측 대표와 동행해 온 것이었다. 매니저는 용기를 내어 손흥민에게 다가가 정중하게 허리를 숙였다. 안녕하십니까 선수님. 혹시 저를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날 그 클럽의 매니저였습니다. 아, 네. 기억합니 반갑습. 그 이후로 많이 바뀌셨다고 들었습니다. 예. 저희가 부족했지만 노력하려고 하고 있습. 그리고 오늘 이 행사 자리에서 이렇게 다시 뵙게 되어 무척 영광입니다. 영광이라니요. 저야말로 행사 참석하러 온 것뿐인데요. 그래도 반갑습. 잘 지내셨나요? 네, 그 일 이후로 고객 응대 매뉴얼도 바꾸고 직원 교육도 강화했습.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에 대한 편견을 버리는 훈련을 하고 있습. 선수님 덕분에 저희가 배운 게 많아요. 그렇다면 더할 나위 없네요. 제가 한 건 별로 없어요. 오히려 그날 여러 가지 신뢰도 당하고 속도 상했는데 이렇게 변화하려고 노력하신다니 저도 기쁩니다. 매니저는 고개를 들어 손흥민을 바라보며 살짝 미소 지었다. 오늘 혹시 시간이 되시면 잠깐 말씀 나누고 싶은데 괜찮으시겠습니까? 선수님께 사적으로나마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어서요. 그리고 저희 클럽에서도 많이 변했다는 걸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손흥민은 잠시 고민했지만 행사 후 시간이 조금 있음을 확인하고 허락했다. 네, 그러죠. 행사가 끝나고 나면 잠시 뵙겠습니다. 그날 밤 행사 후반부에서 한 차례 더 만난 매니저는 그간의 노력과 에피소드를 들려주었다. 고객이 소주를 주문해도 맥주를 주문해도 이전에는 무시하고 배척하던 분위기가 조금씩 사라지고 있다는 이야기였다. 대신 메뉴판에 음료 종류를 다양화했고 가격 또한 과도하게 부풀리지 않고
합리적인 수준으로 맞췄다고 했다. 처음엔 VIP 멤버들이 우리가 특별 대우받는 게 줄어드는 거 아니냐고 불만을 표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오히려 시간이 지나자 더 다양한 사람들이 이곳을 찾고 예전보다 활기차지고 내가 마실 음료도 더 늘어나서 좋다고 말을 바꾸더군요. 그거 좋은 변화네요. 다행입니다. 네, 그리고 무엇보다 직원들도 손님들께 어떤 주문이든 존중하겠습니다. 라고 먼저 말하게 된 게 분위기에 큰 변화를 가져왔습. 얼마 전엔 아주 평범한 직장인 분들이 오셔서 소주를 시켰는데 그냥 즐겁게 게임도 하면서 마시고 가셨죠. 예전 같으면 불가능했을 일이에요. 그 말에 손흥민이 고개를 끄덕였다. 처음에는 좀 낯설겠지만 결국 장기적으로 보면 훨씬 열린 공간이 되겠죠. 그러면 더 많은 사람이 찾아올 거고요. 네, 사실 그날 선수님 말씀과 행동이 없었다면 이렇게까지 큰 계기가 생기지 않았을 겁니. 아직도 감사드립니다. 제가 한 건 많지 않아요. 하지만 감사함니 앞으로도 더 나아지길 바랍니다. 매니저는 깊이 허리를 숙였다. 네, 정말 죄송했고, 그리고 정말 감사합니다. 이후 매니저는 작게 포장된 선물 꾸러미 하나를 건네주었다. 이건 저희 클럽을 리뉴얼하면서 새로 제작한 기념품입니. 앞으로도 저희가 더욱 성장할 수 있게 지켜봐 주세요. 손흥민은 웃으며 그것을 받았다. 네, 꼭 응원하겠습. 그리고 저는 언제든 저나 누가 됐든 자기 취향에 맞는 음료를 자유롭게 시킬 수 있는 곳이라면 기쁠 것 같아요. 저희도 그걸 지향하겠습. 정말로요. 그날 행사장을 빠져나오며 손흥민은 친구들에게 조용히 말했다. 그래도 사람이 변할 수 있다는 건 참 좋은 일이야. 약속을 지키겠다고 하니 지켜보는 즐거움도 있고. 맞아, 형 덕분에 그 클럽도 한 단계 성장한 거지. 덕분은 무슨, 그냥 우연히 벌어진 일이지만 잘 풀렸다면 다행이지. 그리고 며칠 뒤 각종 매체에서는 손흥민의 한마디가 고급 클럽 문화를 바꾸다라는 내용의 후속 기사를 쏟아내며 긍정적인 목소리를 전했다. 물론 세상 모든 클럽이 한순간에 달라지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여러 곳에서 우리도 고객을 편견 없이 대해야 한다는 흐름이 나타나는 것은 분명했다.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입버릇처럼 회자했다. 무슨 술을 시키든 그건 손님의 취향이지. 그걸 가지고 차별하는 게 웃긴 거 아니냐. 손흥민 말이 딱 맞았어. 그런 식으로 크든 작든 변화가 일어났고 그 중심에는 여전히 묵묵히 훈련하며 경기에 임하는 손흥민이 있었다. 그는 더 큰 무대에서 활약하며 또 다른 방식으로 사람들에게 희망과 영감을 주었고 이번 소주 주문 사건은 그가 보여준 겸손과 배려를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일화로 남게 되었다. 어느 늦은 밤 손흥민은 개인 SNS 라이브 방송을 켰다. 한껏 편한 옷차림으로 포장마차인지 작은 이자카야인지 모를 곳에서 잔을 들고 있었다. 팬들은 놀란 듯 실시간 채팅으로 오빠 또 소주 마시러 가셨나요? 어딘가요? 모자이크 해드려요. 하며 장난 섞인 말을 쏟아냈다. 그는 웃으며 조용히 말했다. 다들 잘 지내시죠? 저는 가끔 이렇게 술 한잔하면서 생각도 정리하고 그냥 일상을 즐깁니. 술값이 싸든 비싸든 분위기가 고급이든 아니든 결국 중요한 건 사람과 대화고 마음 아닐까요? 그러자 팬들이 한 목소리로 채팅을 보냈다. 역시 멋있어요. 오빠 사랑해요. 늘 응원할게요. 손흥민은 마지막으로 잔을 들어 가볍게 카메라 쪽으로 건배 동작을 취하며 작게 웃었다. 언제나 모두가 존중받는 세상이 되길 바랍니. 오늘도 좋은 밤 보내세요. 방송은 곧 종료되었지만 그가 남긴 한마디의 여운은 길었다. 사람들은 다시금 그날의 클럽 사건을 떠올리며 사소한 차별과 편견이 얼마나 부질없는 것인지를 이야기했다. 그리고 작은 부분에서라도 먼저 존중을 실천하는 것이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 되새겼다. 그렇게 손흥민은 스스로 바라던 대로 거창한 영웅이 아니라 소박하지만 중요한 가치를 알리는 존재로 살아가고 있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모든 주문은 존중받을 자격이 있다. 라는 교훈과 함께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남아 하루하루를 조금씩 바꾸어 가고 있었다. 끝으로 어느 날 해외 경기 후 인터뷰에서 손흥민은 기자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무엇을 마시는지, 무슨 스타일을 선택하는지.
그런 건 개인의 자유고 취향입니. 간혹 사람들은 돈이 없어서 라며 우스갯소리를 하기도 하지만 사실 중요한 건 돈이나 명성보다 서로가 가진 마음과 이야기를 존중해주는 태도라고 미습. 저는 앞으로도 제 취향대로 그리고 타인의 취향도 존중하며 살 거예요. 여러분도 각자 좋아하는 걸 즐길 수 있길 바랍니다. 그 말에 기자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환한 미소로 마이크를 내려놓았다. 그리고 팬들 역시 그 장면을 보고 진짜 멋있다. 저런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이니까 세계적인 무대에서도 사랑받는 거지. 라며 박수를 보냈다. 결국 이 모든 일이 작은 소주 한 병으로부터 시작된 사건이었다. 그러나 그 파장은 결코 작지 않았고 많은 이들에게 우리가 늘 귀하게 여겨야 할 것은 진짜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을 다시금 일깨워준 소중한 계기가 되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하나같이 말했다. 다음에 어떤 클럽이나 식당에 가서 음료를 주문할 때 혹은 누군가의 주문을 받을 때 그 선택을 존중할 수 있는 인간이 되자. 그게 진짜 멋있는 일이다. 그리고 그 말은 앞으로도 계속 전해질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기억해 주세요. 한 팬미팅 자리에서 손흥민이 마지막으로 환하게 웃었다. 무슨 주문이든 존중받아야 마땅하다는 거.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그게 전부입니다. 형, 그럼 다시 소주 한잔 하러 갑시다. 옆에서 친구가 장난스럽게 외치자 손흥민은 눈웃음을 지으며 손사래를 쳤다. 오늘은 경기 마치고 피곤하니까 한 잔은 너무하겠고 그냥 칵테일로 할까 하하. 사람들은 환호와 웃음으로 화답했고 그 여운이 긴 박수로 이어졌다. 그리고 그렇게 평범한 음료 속에도 숨겨진 서로에 대한 존중의 가치는 더 널리 퍼져나갔다.